자, 서울 내에서도 어떤 지역이 오르고 또 어떤 지역은 가격이 머물고 있는지 참 여러분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오늘 서울 내 가격 회복력 우수 지역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서울 지역에 관련된 내용을 좀 할 거고요. 실제적으로 서울 내 가격 회복력, 뭐 이 서울을 지표로 잡는 이유는 부동산 시장의 그래도 표준 지표가 이제 서울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 지역의 가격이 오르면 인근에 있는 수도권 지역도 가격이 따라 오르고 멀긴 지방까지도 그게 또 확산되는 경우도 있고 반대의 경우에는 또 서울 지역이 좀 가격이 좀 하락하기 시작하게 되면 경기도 일대부터 뭐 그 하락폭이나 이런 것들은 좀 다를 수 있지만 같이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선행 지표가 이제 서울 지역이죠. 그렇다 보니까 서울 지역 내에서도 기간을 따지게 되면 보통 이제 부동산 시장의 주기를 상승 하락의 주기를 보통 10년 정도 잡는 10년 주기설이 있긴 했으나 요 근래는 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보통 5년에서 한 7년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락됐던 시기만 공통적으로 한번 따져보고요. 그 지역적인 분석을 할 건데 기간별로 보게 되면 2012년도 시장과 2019년도 시장, 그다음에 올해 시장 2023년도 시장을 비교하게 되면 거의 한 7년 정도 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 지역에서 가격이 그래도 떨어졌지만 가격이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 지역에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뭐 이런 지역들이 가장 투자 1번지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2010년도 이후에 뭐 이전 뭐 말씀드린 부동산의 이제 어떤 그 표준 지표는 지역은 이제 서울이지만 부동산의 상품을 따졌을 때 아파트를 기준점으로 많이 잡죠.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의 하락 사이클이 어떻게 되느냐 봤을 때 2012년도에 한번 떨어진 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2019년도, 그다음에 이제 올해 이제 2023년도 작년부터 좀 이어져 온 하락세, 이걸 비교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 얼마나 되고 전년 동기에 증감률이 얼마나 됐고 전월 대비 어떻게 됐고 또 기준금리는 어떻게 됐는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기준금리도 마찬가지지만 기준금리도 항상 그 상태로 머물질 않죠. 이 경제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고 대외적인 경제 여건에 따라서 항상 떨어졌다 올랐다를 반복을 하는데 계속 지금 현재 2%대 초반이나 2%대 미만이 됐던 시절이 있었죠. 0%대도 있었고요. 그랬던 것들이 현재 시점에는 3%대 중반까지 올라간 걸 보실 수 있는데 2012년도에 보시게 되면 전년 대비 현재 전월 대비했을 때는 현재 0.21% 정도가 떨어졌고요.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은 2013년도 6월 기준으로 봤을 때 1.1%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1.1%, 1% 정도가 떨어졌는데 왜 떨어졌는가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 시점이 언제쯤이냐면요. 2006년, 7년도, 2002년도부터 시작됐던 이기 신도시가 만들어진다고 발표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정권, 그때 당시에 부동산 정책을 만들어졌던 공급 대책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현재 준공과 분양과 여러 가지 관련 시간을 거치면서 입주했던 시기입니다. 이때가 이명박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을 때인데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공급량이 일시에 또 서울 지역과 서울 인천 주변으로 많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가격이 하락이 됐던 시기였고요. 전체적으로 금리는 실제로 거의 2%대에서 1%대를 왔다 갔다 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금리의 영향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공급량이 그만큼 또 늘어나는 게 눈에 보이고 입주 물량이 그만큼 확실히 늘어나면서 실제로 가격이 조정됐던 시기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시기가 쭉 이어져 옵니다. 쭉 이어져 오면서 정권이 바뀌었죠. 박근혜 대통령으로. 박근혜 대통령 때 접근이 바뀌면서 실제적으로 이때 당시에는 공급이라든가 아니면 현재 물량 증가 이런 것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됐던 거로 보실 수 있고요. 푸른색과 현재 붉은색이 같이 움직이고 있죠. 전년 동기, 현재 전월 대비가 큰 폭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019년도에는 실제적으로 가격이 조금 떨어질 수 있는 역할들을 좀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이때 당시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 시절인데 이때는 부동산에 관련된 대책들이 좀 억제책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수요를 억제하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현재 강압적인 정책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 수요자들이 좀 주춤했던 시기죠. 주춤하면서 실제로 물건을 매수 심리도 떨어졌고요. 그렇다 보니까 현재 박근혜 대통령 때 현재 이어졌던 공급 대책, 이때는 현재 DSR이라든가 DTR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규제가 풀리면서 이때 주택을 구입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조건들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뭐 마음만 먹으면은 정말로 뭐 여건만 된다면 집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됐던 시기가 요때였고요. 그렇지만 그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조금 더 현재 가격이 상승할 여력이 보인다라는 부분 때문에라도 실제적으로 이제 2019년도 시장을 보게 되면 현재 전년 동기에는 0.77, 그다음에 이제 전월 대비해서 0.24% 정도가 떨어지는 거 보실 수 있는데 이때 강압적인 정책들이 많이 나왔던 시점이었습니다. 뭐 한 26번 정도가 거듭 반복되면서 정책이 나왔는데 뭐 현재 실제적으로 부동산 공급 대책보다는 수요 억제책이 대부분 다 줄을 이뤘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 조건들이 충분히 많이 만들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올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아주 수직으로 상승했습니다. 지금 저 그래프와 이 그래프의 차이점을 보시게 되면 완만하게 상승했던 부분이 아닌 거의 일직선, 수직선으로 현재 상승한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집값이 완전히 급등했던 시기죠. 이게 정책과는 반대로 가는 시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은 현재 실질적으로 부동산 관련된 세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늘려나가면서 부담을 증가시켰던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집을 사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썼던 시기. 그렇다 보니 이게 어느 순간은 고점을 찍을 수밖에 없죠. 이게 무조건 계속 올라갈 수는 없기 때문에 가격 저항력도 생기고 그 지역적인 여건도 생각하고 오르고 했던 물건들이 15억, 16억이 간다면 그 지역적인 부분에서 이 저항력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현재 자체적으로 가격이 조정되는 시장들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가격이 고점을 찍고 다시 떨어졌던 시점. 요때가 언제냐면 2022년도부터 2020년도부터죠. 2020년도부터 실제로 시작됐던 현재 경제 위기뿐만 아니라 코로나 이것들 때문에 경제 활동이 모든 것들이 다 안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쳤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었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세계 각국에서 전쟁이 일어나면서 거기서 원자재라든가 현재 원유라든가 이런 것들이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서 실제적으로 기본적인 원가 자체가 높아지고 현재 물가 지수가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실제로 이제 서민들의 부담이 커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라도 실제로 주택에 대한 부담도 높아졌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23년도 1월부터 해서 전년도부터 보면 될 것 같습니다. 2020년도부터 보게 되면 미국 경기가 굉장히 안 좋다 보니 미국에서 금리를 계속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나라 한국 금리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나라들, 우리나라 포함해서 이런 나라들 금리를 따라 올리기 시작했죠.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실제로 예금금리만 올라가는 게 아니죠. 기존에 말씀드렸던 대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던 이 사람들, 2015년도 시장에 대출을 마음껏 활용을 해서 저금리를 이용했던 사람들이 금리 부담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금리 부담이 커지기 시작하다 보니 실제로 이 물건들을 시장에 던지는 시기였죠.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겠다. 혹은 이제 경미시장에 또 쏟아져 나오기도 했고요. 그렇다 보니까 대외적인 경기 상황, 또 이제 국제적인 경제 상황 여러 가지가 맞물리기 시작하면서 가격이 현재 하락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서 이 마이너스 1.91%라든가 뭐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거의 한 마이너스 10%대까지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걸 보시게 되면 항상 사이클을 반복을 하되 그 사이클이 어떤 영향을 받아서 움직였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현재 몇 년 전부터 시작된 현재 어떤 환경적인 부분이라든가 건강적인 부분의 어떤 그런 큰 걸림돌, 거기에 또 경제적인 여건이라든가 대외 경제, 미국 경제 이것들이 같이 맞물리기 시작하면서 금리가 높아지고 금리 높아지는 부분 때문에라도 대출받아 집을 샀던 영끌족 같은 경우도 부담이 커지고 이러면서 시장에 나온 물건들이 많아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들이 많이 달라졌고 이 때문에 등락을 반복을 하지만 그 주기로 보게 되면 거의 한 7년 정도 텀을 사이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 된다면 앞으로는 회복될 수 있는 시기가 조정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럼 2012년도, 19년도, 23년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2년도 회복력 기준은 준강남권이 등장을 합니다. 이게 어디냐? 강동구입니다. 강동구가 실제로 개발 과목 자체가 워낙 크고 어떤 그 거주민들의 현재 실제 인구 밀집도도 굉장히 높은 지역인데 불구하고 뭐 주공 아파트라도 예전에 오래된 주택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었죠. 이런 지역들은 실제적으로 강남권에 진입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좀 저렴한 가격으로 들어갔던 지역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거의 준강남권, 거의 송파권역을 현재 위협을 할 정도로 가격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게 언제쯤이냐? 2010년도, 2011년도부터 쭉 현재 봤을 때 2013년도까지 한 2년, 한 3년 정도 텀을 봤을 때
비교 분석을 한 통계가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서울 평균으로 봤을 때 현재 그 가격이 떨어졌다가 높아지는 가격 등락폭을 봤을 때도 현재 서울 평균과 또 현재 도봉구와 비교했을 때 서울 평균과 봤을 때도 1.7% 정도 차이가 났었습니다. 강동구가. 그랬다가 2013년도쯤 됐으니까 3.7%대까지 높아졌습니다. 이 얘기는 말씀드린 격차가 벌어졌다. 그러니까 현재 실제적으로 중위 가격이 현재 가장 많은 도봉구 지역과 현재 그래도 가격이 좀 만만했던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올랐다는 지역의 통계를 내보니까 거의 3%대까지 높아졌다. 거의 3배 정도가 높아진 상황이죠. 이거는 봤을 때 이 지역의 인구가 밀집이 될 수 있는 여건들이 충분히 만들어졌구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변이 개발이 되기 시작하면서 현재 정비 사업들, 각종 정비 사업들 현재 둔천부터 현재 그 주변에 고덕단지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됐고요. 거기에 하남 미사까지 연결이 되면서 그 주변에 현재 신축 단지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죠. 인구가 밀집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구가 집중되는 현상 때문에 이 주변이 그만큼 주목받으면서 가격이 높아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2012년도 당시에 가격이 떨어졌다가 회복을 가장 빠르게 한 지역이 어디냐 봤더니 강북권 중에서는 중구를 따집니다. 강북권 중에는 업무가 밀집되어 있는 중구가 그래도 가장 높은 지역이고 그 다음이 종로구, 그다음 강남권에는 말씀드린 대로 강동구, 이건 구로구보다 높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쭉 푸른색 색깔은 현재 하락이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2012년도부터 시장들이 워낙 또 안 좋았기 때문에 이때 시장에 쭉 하락기를 쭉 가는데 강동구만 실제적으로 3월 달부터 0.3일부터 플러스 세로 현재 이어가고 있다. 이런 부분이 이게 모든 게 실제로 그 지역적인 여건에 따라서 움직이는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 똑같이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적인 여건이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좀 오를 수 있는 텀이 생기는구나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건 2012년도 기준으로 잡은 겁니다. 그 다음이 2019년도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이 지역은 이제 이 지역을 어딜 잡은 양천구로 잡은 겁니다. 현재 양천구, 강서구의 양천구인데 2019년도 회복력 기준은 뭐다? 교육 특구입니다. 실제로 교육 인프라가 어느 정도 좋냐? 우리 서울 지역에서 교육 인프라가 좋은 지역이 현재 강남권과 대치권역, 강남 대치권역과 현재 양천구, 그다음에 현재 노원구 이쪽 지역은 따지는데, 그런 지역들은 항상 수요들이 집중되고 그 학군 수요들 때문이라도 어떤 주거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당연히 그런 것들 따라서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었던 게 0.2% 차이가 밖에 안 났던 2018년도 시장이 8%대까지 높아집니다. 이렇단 얘기는 이 지역의 가격이 오르고 또 그 사이에 또 이 지역에 또 강동구, 양천구 같은 경우는 또 목동 아파트 같은 경우도 재건축에 관련된 내용들이 여러 가지 또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었죠. 물론 진행이 잘 어려웠었던 시기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8% 거의 8배 이상이 8배 이상 차이가 난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지역에 과연 어떤 인프라, 어떤 기본적인 여건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격이 계속 오를 수 있었던가. 타 지역에 비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 지역이 현재 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 크게 다르다라고 보여지는 부분, 눈에 보여지는 부분은 없죠. 그렇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그 지역의 도로망이라든가 기반시설들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교육이라는 인프라가 작용을 했고요. 현재 2012년 시장에 강동구가 현재 붐을 이뤘던 거는 정비 사업의 어떤 인프라 때문이라도 그 주변에 가격의 경쟁력이 생겼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승 곡선을 쭉 보시게 되면 말씀드린 붉은색 라인이 상승 곡선입니다. 거기 양천구가 가장 많이 오른 거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2019년 시장의 회복력은 그래도 단언컨대 양천구가 가장 많이 오르지 않았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2012년도에는 강동구고요. 여러 가지 여건들이 굉장히 많이 변화가 생기면서 각 지역별로 현재 특색이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2023년도 시장을 봤을 때는 2023년도 회복력이 가장 우수한 시장이 어디냐라고 하는 통계는 보시게 되면 강북권에서는 용산구, 종로구 이렇게 순서를 이어집니다. 2024년도 당연히 용산구가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게 현재 대통령실이 거기 있는 것도 또한 또 역할을 했겠지만 그 전에 현재 그 주변의 민족권이라든가 대규모 개발 사업들이 업무 단지가 현재 조성이 되고 GTX뿐만 아니라 교통 여건이 개선되고 그동안 꾸준하게 만들어졌던 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종로구보다는 용산구가 더욱더 많이 회복을 했다. 강남권에서는 강남구보다도 송파구가 조금 더 빠릅니다. 송파구 정도가 실제적으로 송파구에 있는 현재 그 재건축 단지들 이런 것들 중심으로 잠실 주공단지 이런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이 많이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당연히 실제적으로 상승 곡선을 보더라도 당연히 붉은색, 푸른 색깔이긴 하지만
푸른 색깔이라는 얘기는 보합이나 또 하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중에서도 덜 떨어진 지역이 어디냐 이걸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강북권에서는 용산구, 강남권에서는 송파구가 그래도 현재 2023년도 회복력이 가장 우수한 지역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러면 회복력 우수 지역의 공통점은 뭐냐? 제가 좀 전에 좀 설명을 드렸는데 2012년도, 19년도, 23년도 이제 세 개 그 기준점을 봤을 때 가장 빠르게 회복을 했던, 그러니까 가장 빠르게 회복을 한 횟수가 많은 지역이 어디냐 보게 되니까 강북권역에서는 광진구입니다. 광진구가 실제적으로 현재 중공업 단지들의 현재 업무 조성 단지가 생기고 대규모 고가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강가 주변으로 해서 정비 사업이 시작되면서 또 현재 그 주변에 특화된 상권들이 만들어지면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죠. 젊은 층 인구들이 굉장히 그 지역을 많이 찾을 수 있는 조건들이 만들어졌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2012년도, 19년도, 23년도 다 회복을 했습니다.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을 한 게 세 번을 했고요. 그 다음이 마포구입니다. 마포구 같은 경우도 현재 세 번 다 2012, 19, 23 다 회복을 했다. 그 얘기는 말씀드린 이 마포구는 당연히 그 주변에 정비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현재 그 주변 업무 단지들 또 여의도와 연결된 영등포구 여의도와 연결된 업무 연계단지 또 현재 그 주변에 또 용산과 또 가깝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가장 크게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이 2012년도와 2019년도 회복을 했고 현재 2023년도 회복을 못한 지역이 있습니다. 서대문구입니다. 서대문구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그 주변이 회복을 하긴 했으나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회복을 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가격이 그만하고 떨어진 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 그 다음에 2012년도와 2023년도에 회복하는 지역이 중구 두 군데, 종로구 마찬가지고요. 2019년도, 23년도에 회복한 지역은 당연히 말씀드린 대로 용산구고요. 그 다음에 성북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권역으로 또 따져서 강남 권역 같은 경우는 2012, 19, 23 모두 회복한 지역이 강남구. 뭐 이거는 예전부터 있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이 송파구. 그 다음에 이제 강동구는 2012년도 한 번, 그 다음 2023년도 한 번, 19년도 이후에는 회복을 좀 못했다가 23년도에 다시 그 가격이 다 되찾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다음에 양천구와 영등포구가 19년도, 23년도 한 번씩. 그 다음에 서초구는 2012년도 회복을 한 이후에 가격이 조금 더 그만합니다. 가격이 그렇게 많이 오르지도 않고 그렇다 떨어지지도 않고 그 상태 유지가 되는 상황이고 구로구와 금천구는 현재 2012년도, 19년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광진구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학군 메리트, 광진구에도 학군이 좋습니다. 그러다가 학군 메리트와 한강 조망권이 같이 어우러지면서 그 주변이 여건들이 개선이 되고 또 사람들이 인구가 밀집이 되면서 좋아졌다라고 얘기했었고요. 마포 같은 도심 지역이면서 업무지구 활성되다 보니까 중구로 대체할 지역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물론 영등포, 여의도동도 있긴 하지만 업무적인 특성상 또 서대문구, 중구, 종로구, 용산구 매물 부담이 실질적으로 적기 때문에 가격이 오를 수 있었다. 매물이 쉽게 나오지 않는 지역이다 보니까 당연히 가격 방향성이 높아졌다는 얘기고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당연히 그 가격이 유지가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이거는 자체적으로 뭔가 이슈거리 때문에 가격이 올랐다라고 가격이 그 상태가 회복을 했다라고 보기보다는 매물 부담이 적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 가지 여건들이 그만큼 유지가 됐다라는 얘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권의 강동 2012년도에 2023년도에 10년 만에 또 인기 지역으로 부상을 했다. 강동구 한번 가보신 적이 있으시면 굉장히 많이 변한 걸 보실 수 있지만 그 주변이 대규모 아파트 단지뿐만 아니라 주변 상황들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또 교통 여건도 상당히 좋고요. 여러 가지 여건들이 많이 좋아지고 있다 보니 강동구가 이제 예전처럼 뭐 이렇게 오래된 도시 이렇게 생각하기 이전에 좋은 도시로 이제 변화가 생기고 있는 조건이고요. 양천구, 영등포구는 학군 메리트 및 개발 수요 때문에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는 거. 그다음에 강남 송파는 당연히 3회 연속 회복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어떤 공통점, 지금 말씀드렸던 공통점을 축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우수한 입지 여건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는 당연히 주변에 명문학군도 들어가야 되고요. 각종 편의시설도 좋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주변에 편리한 교통환경 당연히 따라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근의 의료시설이 또 얼마가 되느냐. 아팠을 때 병원을 쉽게 찾을 수 있느냐. 또 친환경적인 또 친자연적인 조망권, 강을 바라보느냐 산을 바라보느냐 그 주변 상황이 얼마나 좋으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요. 이 여러 가지가 합쳐지면서 우수한 입지 여건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현재 2012년도, 19년도, 23년도 가격 회복이 빠르게 진행된 지역 떨어지는 건 같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를 때 다르게 올라간다는 거죠. 그 지역적인 특성을 보게 되면 학군이 좋다, 조망권이 좋다, 개발 사업이 많다, 또 현재 업무 단지가 많이 조성이 됐다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합쳐진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합쳐지면서 우수한 입지 여건으로 변화가 생긴 거죠. 입지 여건이 안 좋았다가 입지 여건이 좋아지는 지역으로 바꿔지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적인 여건도 그만큼 개선이 된 거고요. 여기에는 주택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 지역에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 지역이 정말 좋아졌어. 예전에 그 지역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지역의 아파트 단지가 현재 분양시장에 나왔는데 굉장히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고 그 주변에 교통여건, 업무지구, 편의시설들, 현재 인근 의료시설 여러 가지 좋더라. 이 지역을 선택을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수요가 이제 몰릴 수 있는 조건이 되겠죠. 거기에 수요가 몰리게 되면 그 수요를 감당을 할 수 있는 공급량이 있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공급량이 일시적으로 몰리는 수요를 감당을 못할 정도가 된다. 그렇게 되면 가격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 높은 집값을 유지할 수 있는 여건은 말씀드린 대로 인근의 의료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들이 또 개선되고 여건들이 만들어지겠지만 이 모든 것들이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지는 조건들도 있겠지만 쭉 유지가 돼줘야 된다. 이것들이 계속 유지가 돼줘야 되기 때문에 그 유지력이 또 강한 지역들, 이런 지역들이 주로 가격이 많이 오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서울 지역에서 말씀드린 대로 가격 회복력이 우수한 지역이 현재 뭐 용산구라든가 양천구라든가 아니면 실제로 강동구라든가 또 강남은 뭐 원래 그랬던 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만 그런 지역을 뺀 나머지 지역을 보게 되면 대부분 다 공통적인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여건들이 굉장히 개선되고 있는 지역이고요. 개선되는 조건 따라서 인구가 유입되고 있고 그 유입된 인구에 따라서 인프라 구축이 더욱더 탄탄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당연컨대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은 이런 형태로 갈 겁니다. 그 지역의 아파트 단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로 현재 그 주변 인프라 구축이 잘 된 지역이 어디냐라는 것들이 만들어져야지만 그 지역이 살기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살고 싶은 지역, 잠깐 머물다가 가는 게 아니라 한 10년이고 20년이고 오랫동안 살고 싶은 지역으로 만들어져야지만 그 지역의 가격 경쟁력이 계속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 지역 내에 가격 경쟁력이 높은 지역들은 대부분 다 우수한 입지를 갖고 있고 그런 지역들은 가격 회복력이 높아지고 또 그 지역의 기본적인 예전부터 있어왔던 어떤 그런 기본적인 인프라들이 계속 축적이 되면서 여러 가지 여건들이 개선되는 지역들, 이런 지역들을 한번 노려보시면 올해 24년도 시장에도 부동산 투자할 수 있는 방법들 한번 찾아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과거부터 살펴보면 지역별로 회복력의 차이를 보이는 곳들은 모두 뭐 강남 인접성이라든가 학군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입지 조건을 잘 갖춘 곳들이 아무래도 회복 탄력성이 더 좋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탄탄한 가격 뒷받침이 되는 지역들 잘 선별하셔야 될 텐데요.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정 함께 볼게요. 내 집 마련과 재테크 노하우에 대해서 전해드립니다.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오후 2시에 진행되고요. 3호선 신분당선 지나는 양재역 2번 출구 인근입니다. 전화로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